안녕하세요. 생애 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별로 생길 수 있는 자산관리의 포인트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고민 상담을 의뢰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강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3년차 회사원 임지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과 생애 자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먼저 생애 자산관리가 뭘까요? 원래 이런 말들이 단어가 좀 낯설고 어색하기는 한데 일단 듣고 느껴지시는 뜻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라는 말은 알겠는데 생애가 붙어서 평생 자산관리를 하라는 말인가요? 우리 삶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네, 두 분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애 전체의 주기별로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죠. 미래에 필요한 자산을 미리 예측해서 모아둔다는 것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어느 연령대건 간에 그때 필요한 자금이 있죠. 그 돈들이 그때 맞춰서 딱 준비가 된다면 어떨까요? 참 괜찮겠죠? 그리고 그게 평생, 즉 생애 내내 그렇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생애 자산관리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길 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낯설긴 하네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재테크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돈을 관리해서 늘리는 건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네, 흔히들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재테크는 당장 돈을 불리는 데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생애자산 관리와 좀 다릅니다. 돈만 많아지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돈 분리에게만 집중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패의 경험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요. 또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 영향으로 뭘 해도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만 믿고 단기적인 무리한 돈 불리기는 오히려 자산을 감소시키기 십상이죠. 그래서 더욱 생애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애자산 관리가 되지 않은 재테크는 오히려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네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말씀하신 재테크를 위주로 하고 생애 자산 관리라는 개념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랑코 모딜리안이라는 분의 생애주기 가설인데요. 1980년대 활동했던 분의 가설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로축이 우리의 생애 시간이고요. 수직축은 돈, 부입니다. 은퇴라는 변곡점을 두고 왼편에는 경제활동기, 오른쪽에는 은퇴 후 생활기를 보여주죠. 경제활동기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발생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소비를 하죠. 소비에는 매월 드는 비용도 있고 돈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재무 목표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해서 부를 축적하고 은퇴를 맞게 되는 거죠. 은퇴의 특징은 더 이상 근로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지금까지 축적한 부에서 매월 또는 매년 돈을 인출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돈이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고 나오게 관리를 해야 하고요. 이해되시죠? 이 간단한 명제가 이 시기에는 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나 보군요. 네. 먼저 그 시절의 경제활동기 모습은 이랬습니다. 고성장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벌리면 잘 될 가능성도 높았고 그에 따라서 임직원의 임금 상승폭도 꽤 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기 동안 돈을 모으기가 좋았죠. 그리고 또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스스로 팍팍 늘어나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정년이 보장된 일터였으니까 소득이 끊길 걱정 없이 지금 삶에 대한 소비를 하면서도 자산을 편히 모아갈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은퇴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모아놓은 돈에서 인출을 하며 잘 살아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기간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생애주기 가설대로 사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면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돈을 모으기도 쉽지도 않고 회사 선배들 보면 은퇴도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그때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소득도 잘 늘지 않고 또 왜 그리 돈 들어갈 곳은 많은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금리, 저성장 시대라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요. 게다가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점점 은퇴 시기가 짧아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은 또 길어져서 예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사면초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애주기 가설을 통해서 생애 자산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몰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막연함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도 꾸리고 생에 필요한 돈을 쓰다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아놓은 돈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쳐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없어진 거죠. 말씀드렸던 고성장 고금리 시기도 아니고 은퇴 후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그러니 뭔가 더 계획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보고 현재 삶과 미래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군 이라는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과거와 다른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응하기 위한 실천을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정경제의 CEO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가정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업 경제, 나라 경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가정 경제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생애 자산 관리라는 게 가정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의 가정 경제가 다 탄탄하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나라 경제도 당연히 탄탄할 테니까 그걸 끌고 갈 사람, 가정 경제의 CEO, 바로 여러분이 가정 경제의 CE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통 CEO는 어떻습니까? 기업에 있죠. 그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총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영순위 목표는 뭘까요? 이윤추구. 네, 맞습니다. 이윤추구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영순위로 하는 이유를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업의 이윤추구가 영순위 목표인 이유는 바로 영속성 확보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잘 살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잘 살아남기 위해서 기본 행동이 이윤추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이를 위해서 계획, 관리,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예상 매출을 기획하고요. 실제 매출과의 차이도 분석하고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도 꼼꼼히 따지죠. 이를 통해 만들어낸 이익도 올해 장사가 잘 됐다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안 되죠. 당장만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R&D에 투자도 합니다. 영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만약 100년 정도 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크게 돈을 번 기업이라고 해도 100년 가기는 힘드니까 뭔가 내공, 저력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전 그렇게 전통 있는 기업이 만든 거면 뭐든 다 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100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걸 뚫고 왔다니 뭔가 저력이 있고 신뢰도 가고 그럴 겁니다. 기업에서 그런 일을 하는 리더가 누구죠? 바로 그 기업의 CEO겠죠. 기업이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을 주도적으로 할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가정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몇 세까지 살까요? 요즘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세면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업의 꿈이 뭐였죠? 영속성을 확보해서 100년 된 기업이 되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그 꿈을 우리는 확보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해 가며 만들어가야 할 100년의 영속성이 우리 개인 가정은 그냥 만들어질까요? 게다가 기업은 망하는 순간까지 돈을 벌다가 망할 텐데 개인과 가정은 은퇴라는 큰 변곡점이 또 있잖아요.
바로 돈 버는 걸 어느 순간은 멈추고 벌어놓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남편도 벌써 그렇긴 한데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가정경제에도 기업경제처럼 CEO가 필요한 겁니다.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을 담당할 CEO인 거죠. 부부 중에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부 상의하에 그런 일이 더 적성에 맞는 분이 해주시면 되죠. 가정경제 CEO가 생기면 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진 않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한 명을 정해놓고 가정경제를 계획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좋은 출발입니다. 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영속성을 길어진 수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요. 그런 가정경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생애 자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